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가족처럼 소중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 하미숙 이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먼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하미숙입니다. 네,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네, 희망찾기 네. 앞에다가. 맞아요. 희망 찾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어떤 그 설레임 같은 게 느껴지는데. 네네. 회사 좀 먼저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7년 2월 달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물론 창립 총회 전에는 발기 모임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해 2017년 8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게 됐고요. 네. 이제 설립 목적은 취약계층이나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적 추구를 위해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목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맞게 사회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대표 사업이 그럼 뭔지 궁금하시죠? 네. 대표 사업은 심리 상담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생활 문화 및 여가 서비스로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 어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사회적 경제다운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하고. 네. 그 이름이 희망찾기잖아요. 희망찾기. 네네. 그러면은 심리 상담의 어떤 주 사업 목적을 두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10단 상담의 제일 12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가 희망찾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찾기 기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대표 사업이 심리 상담 사업이죠. 그래서 상담이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심리 상담 교육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잘 아시네요. 네. 제가 평소에 우리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또 유사 분야를 또 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잘 통하네요. 희망찾기 그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냥 회사의 기업 이름을 희망찾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단 상담 최종 목표가 바로 희망찾기죠.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한테 그 희망을 찾아 주셨겠어요, 그러면? 그래 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2017년 그해 2016년에 이제 대만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지에서 이게 이제 발기가 됐고 17년 2월달에 이제 창립 총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미래요. 과거를 보기보다 현재를 보기보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로 대두됐던 건 바로 노인 인구의 극한 정대. 지금 바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는 세계 1위의 최고의 속도를 내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노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많아지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뭔가를 하자. 그리고 숨차게 6.25 이 잿더미 위에서 숨차게 오늘의 일으키느라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우리 베이비 부모들의 좀 더 노후는 좀 더 편하고 삶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의 주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실버 세대, 그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으신가요? 그 베이비 세대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좀 더 네.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예. 노크를 해요.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이라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차마 사회적 경제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린이 뭐 그리고 청년 그리고 경련 단절 여성 뭐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 그리고 네. 장애인 예. 그 누구라도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거절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실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빛과 같은 역할은 좀 그렇고 따뜻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따뜻한, 하려고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이 애를 예. 쓰고 있죠. 그래서 네. 제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저희 조합원이라든지 저희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인력풀, 예. 즉 상담사, 강사 뭐 이런 분들이 제게 늘 저는 당부하는 게 우리는 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따뜻한 관계 안으로 그 네. 취약계층들을 끌어들이고. 나오게 하고 그 관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네. 어떤 일이든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도만 안아주고 들어주고 네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네요. 맞아요. 따뜻한 관계로 내 옆에 예. 누군가가 있다는 거. 네.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막 이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절실히 이 취약계층에서는 네.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윤주의 아름다운 나라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걸음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워라 골목 선 한참 달빛을 반기네 떠오르는 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햇빛이 센 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난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 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보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보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한밭 FM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그 설립 목적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 그게 뭐 여러 대상들도 있잖아요. 또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뭐 또 영리도 또 좀 전혀 등하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설립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인적 자원 중에서도 잉여 자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라든지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실버 세대 1인 가구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노크를 하고 계신데 외국인들도 많이 좀 요즘은 어떤가요? 외국인은 심리 상담에서는 외국인이 가끔 있고 특히 이주민 여성, 이주민 여성들요.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렇죠. 먼 나라에서 또 와서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네, 말도 뭐 언어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먹고 안 맞고 이런 분들이 가끔 상담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심리 상담 사업 분야에서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년 마음 건강 사업. 이거는 또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뭐 부모보다 못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미취업 상태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또한 건강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 부적응이 올 수도 있고 1인 가구가 되고 결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준비한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에서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서 준비한 게 바로 청년 마음 건강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4년 연속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근역별로 센터가 2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심리 상담 사업이 이제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동구 중국 근역에 하나, 서구 근역에 하나 있겠습니다. 대전에요. 대전에 근역별 2개의 상담센터에서 그 중에 이제 이사장님이 한 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우리 희망찾기에서 2군데 다 운영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근역별 상담센터를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성관계 문제부터 종교 문제, 가족 문제, 본인의 또 병리적인 또 이런 문제 정말 수많은 문제를 있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많이 좀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그 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그 뉴스나 이런 걸 들어봐도 청년들이 많은 그 시름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그 청년들, 뭐 심지어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대보다 20대가 활동량이 더 적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에 와닿네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건강 때문에 좀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이제 해오셨던 생활 습관이 있어서 계속 그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는데 뭐 젊은이들은 뭐 그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SNS로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좀 많이 단절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단절과 고립돼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주변에 아무런 관계가 맺지 못한 청년들 걱정이 되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 여행 갔을 때 정말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만 알바든지 뭐든지 여가든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봤지 청년은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많이 없고요. 청년들은 보고 가서 말을 걸리면 한국 청년들이에요. 여행하러 그렇습니까? 한국 청년들 정말이에요. 그 말이 와닿네요.
또 그런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근로자를 위한 EAP 상담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걸 네. 하시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근로복지넷에서 이제 신청해서 접수가 네. 받으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복근기금 여러분들 사시는 로또 로또 복근기금이 이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로도 쓰여지는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뭐 제가 자꾸 강조했지만 따뜻한 관계지만 직장에서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괴롭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초반의 상담 주요 호소 문제는 거의 직장 괴롭힘이라고 상담 신청을 할 정도로 이게 세대 차이 그리고 관점의 차이 그리고 청년기의 특징인 지나친 이제 개인주의인 이런 개인주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온 세대에서 다 아우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그런 괴롭힘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군요. 근데 우리 청년기 때는 직장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직장이니까 그걸 다 괴롭힘으로 받고 다 어디가 뭐 고발을 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거나 뭐 법적인 상담을 바로 해버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선배들한테 조금 예전에는 뭐 저도 직장 다닐 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은 좀 직장이니까 했었거든요. 그렇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다 괴롭힘. 하물며 퇴근 후에 외식을 가잖아요. 회식 같은 거. 회식을 할 때 회식의 식당 메뉴를 정하는 거. 근데 나는 육식이 싫은데 육식을 정했다. 그걸 직장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 뭐 하여튼 많은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직의 문화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 읽기를 통한 독서 심리 상담도 있어요. 이 효과성은 어떠세요? 네, 독서 심리 상담, 즉 독서 치료는 반드시 독서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제 개인의 원리가 아니고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원리에 의해서 동일시 이 그림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꼭 나 같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런 동일시. 그리고 나도 이런 적이 있었다 하면서 느끼는 감정 카타르시스. 그게 뭐 수치심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공격성일 수도 있고 아픔과 슬픔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절로 이제 이 무의식에 있던 억압해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책을 처음부터 이 주인공은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해결한 방법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통찰. 나도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무조건 억압하지 말고 무조건 삼키지 말고 무조건 참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표현만 했더라면 이런 통찰이 오겠죠. 그럼 나도 이렇게 무조건 자동적으로 억압하지 말고 좀 더 세련되고 편안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기 적용으로 끌고 오는 거. 이걸 이제 독서 심리 상담의 원리 또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널 거기는 기차에 기대어
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인문학적 성찰을 돕는다는 그림책 전문가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문학적 성찰을 돕는다. 그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영유아가 없고 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다 보니까 네. 이 그림책을 읽는 주요 대상을 영유아에서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출판사에서는 작가나 출판사는 이제 노인이나 실버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삶의 주제를 이제 다루는 그림책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문학 시대고요. 인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림책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인문학적 주제가 잘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읽고 그림책을 매체로 든 대화를 하거나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거나 그림책의 잠재력이나 그림책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거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림책의 헐리우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20대, 30대 그림책 작가들이 세계 유수의 도서전에 가면 도서상을 싹쓸이 해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이나 이수지 작가님도 그렇고요. 그림책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서울에서 국제 도서전을 열리고 있는데 우리 이 김건희 여사님도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림책과 책에 이제 문학이라는 예술의 장르에 담겨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어떤 그 인문학 그림책 여행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 주제가 주로 어떤 것들이세요? 주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여야만 공감이 높아지겠죠. 일상적인 데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우리 스님하고 저하고도 제가 뭐 화를 내거나 뭐 분노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책이 아주 간결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 이야기만 들어도 막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5,000년 이상의 이 역사를 풍부한 소재, 구리 문학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우리의 이야기, 서사,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책에 담겨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장소로 여행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아버지가 목재사를 했다. 목재소. 목재소로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림책을 가지고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수지 작가가 상을 받았잖아요. 안데슨 상을 받은 대표적인 작품 파도야 놀자 이런 걸 가지고 해운대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그림책의 장면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 해보기도 해보고 그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면 사진에 담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갈매기라든가 뭐 파도라든지 이런 역동의 힘을 내가 느끼고 온다면
뭐 분위기 전환도 되고요. 예. 뭐 노래 가사도 있더만요. 당신의 배터리 방전되면 매일 충전하면서 왜 당신의 삶은 충전하지 않느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네. 이제 그래서 에너지를 좀 충전할 수 있도록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네, 그 사실 책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사고형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자꾸 거기다 하는 것보다 그걸 그대로 바깥으로 이제 여행지로 네. 산과 들과 숲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자리에서 개발한 어마어마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제 가서 여행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 한옥 여행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옥 여행. 인문학 그 그림책 여행, 인문학 한옥 여행. 그래서 저희들 보고 여행사가 아니냐 이런데 여행사는 그 여행의 여행이 아니고 여기가 행복한 곳의 준말 여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관광이 등록돼 있는지 뭐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러는데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고 여기가 행복한 곳의 준말 여행입니다. 아 그런 여행이군요.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니까 사회적 가치 추구가 1순위듯이 우리의 전통 문화 그리고 국격이 높아져서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임영웅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우리의 서사가 있듯이 전 세계에서 빛을 내고 있듯이 이제 그런 공간 한옥 우리의 집 한옥 우리의 글 한글 우리의 옷 한복 우리의 글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정말 사회적 가치 쪽으로 더 많이 이제 항유의 장을 펼치려고 하죠. 그래서 고택이 많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살던 집 그래 고택이 이 고택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혼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찾아가죠. 최근에는 저희 아름다운 저의 고향 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인문학 촉성로가 있나요? 네. 이게 조그만 정원의 예쁜 누각을 찾아갔는데 그게 무슨 단종의 임금부터 스토리가 시작돼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에서 시를 쓰신 그 집안의 이제 그 내력이나 한 가게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뭐 많이 인문학적 성찰을 얻고 왔습니다. 이야기 소재가 너무 많군요. 그게 바로 그림책이에요. 그게 바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자서전 사업도 하고 계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독서 쪽에 전공을 했고, 이제 독서 치료로 석사를 하고 또 심리 상담으로 박사를 수료해서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우리는 서사적 존재예요. 정말 그 누구도 특별하고 그 누구도 반짝반짝하고 그 누구도 소중하고 찬란한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를 이제 간결하게 그림과 글로 간결하게 담아서 그림책 자서전을 이제 남겨놓고 그 다음 세대한테 그걸 막 누군가한테는 또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있고 나는 역경을 이렇게 이겼다.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들도 내가 이겨낸 이런 역경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역경을 멋진데요. 이기면 너는 더 변화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맨날 사랑해 하면 그 예사로 들려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내가 너에게 영원히 물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다. 이거다. 그것은 미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책 자서전에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서 그리고 그림책 자서전을 다 출간해 놓고는 워낙 원화전시를 많이 다녀갖고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그리고 종교시설의 노인계층 그런 데서 이 자서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소재가 무궁무진하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김호중의 아도로. Adoro la calle en que nos vimos, la noche cuando nos conocimos. Adoro las cosas que me dices
nuestros lados felices los adoro, vida mía. Adoro la forma en que sonríes y el modo en que a veces me riñes. Adoro la seda de tus manos, los besos que nos damos, los adoro, vida mía. Y me muero por tenerte junto a mí, cerca, muy cerca de mí, no separarme de ti. Y es que eres mi existencia y mi sentir, eres mi luna, eres mi sol, eres mi noche de amor. Adoro el brillo de tus ojos, lo dulce que hay en tus labios ojos. Adoro la forma en que me miras y hasta cuando suspiras.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y me muero por tenerte junto a mí, cerca, muy cerca de mí, no separarme de ti. Y es que eres mi existencia y mi sentir, eres mi luna, eres mi sol, eres mi noche de amor. Adoro el brillo de tus ojos, lo dulce que hay en tus labios ojos. Adoro la forma en que me miras y hasta cuando suspiras.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vida mía.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소재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거 뭐 1시간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대전 북포럼도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네. 올해로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요. 비영리 예. 민간단체가 되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영정조 시대의 독서가 간서치의 주인공 이덕무 선생님의 그때 백탑의 독서 동아리 회원 12명처럼 저도 똑같이 2011년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독서의 계절에 모여서 책을 읽은 게 처음 시작이 됐고 독서 동아리만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좀 송출을 하자. 근데 개인적인 아까처럼 제가 독서 치료 얘기했듯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 인터넷에 방송을 하냐 그러고 반대도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이 있더라고 그분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밀어붙여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 그때가 2013년 4월 26일이었고 올해가 10주년 2023년 4월 26일 날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전국에 계신 그러셨군요. 분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잘 마쳤습니다. 야,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할 정도인데 뭐 요즘은 강산이 몇 번 변해도 변했을 것 같은데요. 그 포럼을 하시면서 얻게 되셨던 그런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뿌듯한 그런 감정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 타이틀을 좀 좋아해요. 재능 기부이고 재능 기부로 사실 운영합니다.
예. 뭐 사실 맞죠. 재능 네. 기부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다음 좋아하는 말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지식 놀이터. 네. 이걸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리고 또 옛날 네.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 서툴렀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영상 시대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까 독서 문화를 좀 네. 저변으로 독서 인구를 좀 확보하고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그럼 책을 쓴 저자를 직접 모시고 독자랑 저자랑 이렇게 연결하는 장을 우리가 대전북 포럼에서 펼쳐주자. 펼쳐줄 테니까 네. 또 뭘 경험하는지 보고 정말 좋다면 책을 사고 뭐 책보다 더 이상의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얻자 뭐 이런 취지로 취지에서 했죠. 예.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북포럼 또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뭐 책도 판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경험도 가지고 계시겠어요? 네, 이제 조자님이 아주 네. 뭐 글쎄요 언변이 좋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주제가 너무 좋았다고 했을까? 쇼킹한. 예,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우 일어나서 다 책 사러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주제에 따라 관심도에 따라 다 그렇군요. 다르구나. 어떤 책이 잘 팔립니까? 요즘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책이 잘 팔립니까? 아니면 뭐 인문학적 책이 잘 팔립니까? 글쎄요, 뭐 청취자분들은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투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아, 그러세요. 또 인문학적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셀프 헬퍼북 예. 이런 책들이 잘 팔리지 않나요? 글쎄 제가 이제 경영 뭐 그런 쪽에.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예. 그쪽이고 네. 제가 또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읽기만 해도 네. 셀프 헬퍼북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잘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네. 책들을 쉽고 재밌게 일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잘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오늘의 기분을 날씨로 표현해보고 오늘의 내 핵심 감정은 뭔지 내 감정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보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자기 돌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제가 혼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뭐 재미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없었다고 하시면서. 하면 없겠죠. 예. 그리고 또 힘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까지 또 끌어올 예, 수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시고. 뭐 갑자기 또 그런 질문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7회차인가 8회차에 지금은 사실 322회를 예. 2, 3일 전에 마쳤습니다. 322회를 마쳤는데 7회차인가 8회차에 예. 분이 오시더니 네. 유명한 과학자시래요. 대덕단지에 예. 유명한 과학자신데 그분이 저희 행사장에 오시더니 7회를 하고 있는데 10회를 넘길까 이래요. 아, 이거 막 초를 확 뿌리셨군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 네. 그분한테 저는 항상 감사해요. 아, 10회를 넘길 수 있을까? 이 말에 이제 오기를 발동한 거. 그러니까 오기가 있다는 내 강점을 확 끌고 와서 그래서 또 오기를 갖고 322회까지 두고봐라. 했을 수도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제 전공이 또 독서 치료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헌신하지 않나 이런 왜곡 네, 오해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봤다 이거네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제적인 사정이 워낙 예. 안 좋고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 거 다 아시고 하니까 오해는 안 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왜곡하는데 사실 또 힘을 주시는 분이 더 많이 계세요. 그렇죠. 지금 진행을 예. 맡고 계시는 오세정 네. 선생님도 2번인가 재능 네. 기부를 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른들의 지식 나눔 공동체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꼽히는 유명한 작가들도 기꺼이 재능 기부해 주시고 그러시군요. 오히려 뭘 교통비라도 답내지면 재능 기부에 네. 왜 이런 걸 주느냐고 나를 뭘로 하느냐고 네. 오히려 불쾌해하시는 이런 예. 건강한 민주 의식을 보고 제가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은 조금이고 이게 엄청나게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인상이 팍팍 풍기는데요. 예, 다른 네. 도시에서 이제 이렇게 가끔 대전 북포럼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 네. 대전에는 너무 좋겠다 이런 북포럼이 있어서 예. 우리가 뭔가 작품을 창작해서 독자들한테 던져놓으면 독자들은 내 창작물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가 궁금하고 나에게 뭘 물어보고 싶은지 모르는데 네. 이런 건 대전에 나 대전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계셨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10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향해서 뭐 20년, 30년을 계속 이어가실 텐데요. 각오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각오는 저는 각오라고 하기에는 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독일의 게테 뮤지엄, 게테 네. 생가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아 맞다. 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그러나 쉬지 않고 네. 그 말을 그냥 제 인생의 그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 그래서 네.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네. 북프로를 송출하기도 하고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서 시그림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항류의 장을 펼치고 외국으로도 나갔거든요. 네. 예, 일본으로도 가고 뭐 이랬는데 좀 더 다양한 벽을 넘어서 펼쳐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쉬지 않고. 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다 보니까 첫 네. 번째는 그 사회적 경제에 맞는 일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추구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세부적인 사업을 쭉 소개해드린 것도 사회적 가치 추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의 어떤 예. 그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시고, 예, 사회적 가치 추구. 네. 그렇게 하니까 참 어려운데 저희들도 많이 이제 그 공부하면서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네, 뭐 SBI 척도 같은 거 우리 진행자님도 네. 알겠지만 공부할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이불로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도대체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뭐 이게 지표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예. 어떤 때는 막막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그렇게 네. 물어보시면 저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 네. 어쨌든 그러면 사회적 가치 추구에 역점을 두시겠다라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기업 입장에서 경기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 요즘 같이 고물가, 고금리, 아, 예, 고임금.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다들 네. 어떻습니까? 어렵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그 긍정 마인드신데 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만 주마등 같이 서칩니다. 네. 그런데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네. 그 누구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의 위기도 겪었고, 네, 맞습니다. 뭐 저희들도 뭐 인력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겪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금 현 정부는 더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더 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철저하게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 시스템 사회적
네. 사회 서비스 제공의 시스템에 저희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이 네. 생기고 있고요. 예. 심리 상담 사업의 수요는 뭐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그 협동조합만의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일들이 남들하고는 좀 정말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꼽으시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많으실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 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예. 그래서 이제 생활 문화 여가 예. 뭐 한옥 우리의 전통 문화 예. 한옥 고택을 찾아서 지금 여기 삶을 살고 있는 주체로서의 네.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글과 그림이 있는 네. 기가 막힌 매체인 그림책으로 네. 좀 더 세상을 그리고 좀 더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네. 우리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둘 수 있고 아주 풍요롭고 자유로운 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렇게 좀 우리 그 전통 한옥 그다음에 전통 고택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면서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안정도 도모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소중한 그런 그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이죠. 또 네. 그걸 또 봄으로 인해서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런 지혜도 배울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국격이 너무 높아져 갖고 네. 당연하고 또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를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문화재 관리 이렇게 잘하고 있나 싶으면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뿌듯하고 야 정말 우리 하윤주 가수가 부른 노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네. 정말 감사하다는 기쁨이 네. 올라오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롭게 신시가지가 만들어진 데보다는 오히려 좀 오래된 그런 도심 속 또는 오래된 그런 건물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숙연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근현대사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생가를 다 네.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숙연하게 네. 그 누구라도 하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문화재 관리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청은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멋지네요. 문화재청에 늘 문화재청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미숙 이사장님 그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이사장으로서의 소망, 네. 이사장으로서 소망이면 이사장님으로서의 소망도 있으실 테고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실 테고 뭐 두 가지를 합쳐서 이사장의 소망이라면 좀 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좀 더 찾아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취약계층에 어떤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거. 그렇게 이 세대가 그렇고 네.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국정 네. 운영 방침이기도 하니까 네. 기꺼이 그 시스템 안에서 저희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 네.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해내야 될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제가 이제 전공이 심리 상담이다 보니까 네. 우리 권역별로 있는 심리 상담센터를 잘 운영해내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도 24시간 네. 응급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사실 사회적 경제에서 언급이 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심리 상담도 늘 뭐 한밤중에 뭐 엄마 부모랑 과격하게 싸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것보다 빨리 심리 상담의 서비스를 받아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것들을 소망을 꿈꾸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이제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정서적인 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건강, 이제 육체적 건강도 네. 사실 의료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마음 건강도 마음 건강 관리도 세계 1위가 되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꿈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희망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행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각박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중심에서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 하미숙 이사장님이 계시다는 걸 저희는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